네, 반갑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반도체 쇼크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도 하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총 상위 1, 2위에 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뭐 초상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보통 종목군들은 뭐 하한가를 가고 그래야지 뭐 우스갯소리로 육개장 내와라 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3, 4%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쇼크.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렇게 쇼크라고 부를 정도의 이야기냐 이 얘기죠. 엄밀히 따지면 호재 아닙니까? 그죠? 네,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 떨어진 거라서 뭔가 좀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매도 우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등극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매도가 나오고 어느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냐면 배터리 쪽이 이제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린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그 현대차 EUB가 오늘 강세를 좀 보였죠. 물론 이제 이 현대차 EUB 상승 때문에 제 계좌는 오늘 제법 올랐습니다만은, 반도체가 이제 그 부분 많이 깎아먹긴 했죠.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0.67% 정도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플러스가 나긴 했어요. 근데, 자동차 쪽에도 살짝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배터리 쪽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변동성, 불안감,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또 얼어붙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는 일단 2662포인트. 네, 막판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좀 떨어지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가 많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죠. 기관도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삼전 하이닉스의 매도를 진심으로 풀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빌빌거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냥 그 자리 유지가 좀 됐죠. 그래서 얘네는 특별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르는 것도 많지 않았고 내리는 것도 그냥 그런 정도 포인트였다 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본다라면 이제 소부장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네, 낙폭을 좀 크게 키웠다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뭐 그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애들이 뭐 반등을 했다 치더라도 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한 2%대, 마이너스 3%대 이렇게 올라간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특별하게 볼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양시장 모두 다, 네,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됐고요. 뭐, 기존에 있던 어떤 서킷 브레이커 당시의 시점보다는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오늘 저녁에 어떻게 엔비디아가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시장 포지션은 좀 달라질 것 같긴 하죠. 자, 일단은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이 4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매도의 진심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털어내는 모양새가 계속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누적 수익률이 이번 달에 상당히 많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별 집계를 보게 되시면은요, 8월 달 들어서면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2조 4천억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원래 1조 원대까지 들었다가 어제 팔고 오늘 팔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 오랜만이죠. 그동안 수십조 네, 매수를 해왔었던 외국인이었는데 올 한 해만 보시더라도 사실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갔죠. 21조 원이 오늘 이번 달에 이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올해 순 누적 매수만 2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수가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 풀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형태고요. 기관도 매도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매도 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감을 좀 줬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에도 밀리는데 주가가 올라올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매도 우위에 있었고 코스닥 쪽으로 오히려 넘어가자.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 좀 있었다. 근데 이 부분도 코스닥 쪽에서 이제 그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 2차전지 쪽에 매수가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거래소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3%, 하이닉스가 5%, 물론 이제 양봉으로 낙폭을 축소해 준 게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 나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도 마지막에 공방전 보이면서 약간 마이너스 전환되는데 이거는 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EUP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밀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코스피 쪽에서는 바이오도 잡아주지 못했어요. 기아 올라갔고요. KB금융 올라갔지만 상승폭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주가를 끌어올린 게 누구냐면 LG에너지솔루션, SDI,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급 과잉이라든지 또는 실적 전망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되게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안 좋은 악재가 있는 종목들, 또 실적이 적자가 나온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실적 전망이 좋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주가도 올라온 것도 없어.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언밸런스한 게 이해가 좀 안 되죠. 자,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는데, 수급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밧다리가 돌아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올라간 것보다 내려간 게 더 많기도 하고요.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네, 오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배터리 훈풍이 좀 불었겠죠. 아마 이쪽 매수가 또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HL부터 살짝 반등은 좀 해줬어요. 그 다음에 알테오자는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중심부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내렸죠.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은 다 양봉으로 진행이 되긴 됐어요. 뭐 솔브레인이든 네, 솔브레인은 음봉이네요. 그 다음에 원익 IPS는 양봉 마감이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도 양봉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양봉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밑에서 뭔가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조금 줄어드는 정도 역할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대형주가 가야 된다고 무조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통해서 움직여줘야지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소부장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젠도 다시 밀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은 그냥 2차전지하고 자동차가 쓸어가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가 네, 그 중에서 2차전지, 왜냐면 자동차는 지금 EUB 정도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은 네, 사실 모비스 조금 밀렸죠. 현대차도 약보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네, EUB 우선주, 그 다음에 EUB 이런 쪽만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좌를 구성하지 않았다라면은 오늘은 상황은 상당히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좌 상황 분위기 자체는 많이 밀려있는 상태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상승 이제 등락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올라온 종목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283개 상승이고요. 592개 하락입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600개 넘어섰던 것 같은데 아침에, 그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19개 종목이 상승, 1179개 하락. 아침하고 비슷하지만 하락 종목의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유일, 에너테크, 네, 이 종목 상한가, 광진실업, 이엔셀, 오토엔, 그 다음에 이노시뮬레이션,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시총 작은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네, 주가가 움직였었다 보시면 되겠죠. 200억, 500억, 400억 막 이래요. 네, 이엔셀은 이제 신규 종목이니까 좀 되고요. 대부분 200억, 뭐 유일 에너지, 에너테크는 이제 상한가를 가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작은 종목들, 네,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앞타바이오까지 해가지고요. 27개. 적지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아침보다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 형태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상한가 갔다 내려온 종목들이 제법 보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자꾸 생겨요. 상한가를 가면은 때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이 지금은 잘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이거는 내려갔네요. 아침엔 1.8이었죠. 근데 지금 1.63까지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상승 종목의 숫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상승폭 자체는 많이 줄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 있던 종목이 좀 내려가는 수치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하락률 살펴보시면 진시스템, 꿈비, 아가방, 아가방. 네.
뭐 그런 식이네요. 쭉 내려갔고 뭐 많아요. 네, 많네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수젠텍까지 해가지고 다시 또 밀리는 거예요. 그죠? 수젠텍은 다 내려왔네요. 그래서 22개. 와. 그리고 8.99 뭐 이런 거 지금 반도체 쪽 관련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네, 아주 그냥 피곤한 상황이 좀 됐네요. 자, 이 굉장히 변동폭이 두꺼운 것 같은데요. 좀 살펴볼게요. 3.5까지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2%대. 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그 중에서도 이웃비가 없었다라면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 2%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웃비가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계좌가 플러스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계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한 0.67? 네, 0.6, 0.7 그 정도 플러스로 잡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계좌가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도 잘 버텨줬으면 일단은 잘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구성이 조금 어설프다라든지 엉성하다라면은 주가가 오늘은 네, 마이너스 1.5에서 2% 정도까지는 훅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등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 반등이 없으면 중성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뭐 반도체 죽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반도체가 죽으면 시장도 죽어요. 반도체가 죽으면 시장도 죽고 시장이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반도체의 시세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 추세로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근데 정말 의아스러운 게 오늘은 호재성 재료가 사실 엔비디아가 그 이상은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맥시멈으로 끌어당겨서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는 거. 물론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네, 그럴 수도 있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이 정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주가 안 올라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금 네 억울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빠른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쪽 기관 쪽 매도 많이 있었죠. 근데 현대차도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쪽으로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SDI 뭐 이런 쪽 네 그렇게 들어간 모습이고 이웃비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시장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던 게 이제 매도로 바뀌는 모습이고요. 유한양행도 오늘 좀 팔아먹는 모습이 있었는데 내일 정도면은 매도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오늘은 올랐으니까 놔두더라도 내일 만약에 하락 포인트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런 형도. 대부분이 보면은 반도체 쪽 매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수 쪽은 2차 전지가 조금 많이 포함되었다. 네, 그다음에 CS 윈드까지도 매수 들어왔네요. 네, 이런 쪽이고요. 자,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매수고요. 반도체 이런 쪽.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매도가 좀 있었네요. 셀테리온하고 뭐 유한양이 이런 것도 매도가 좀 나오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고요. 매수는 역시 마찬가지 현대차, 이웃비, 현대차 이런 쪽 매수 들어갔고 LG에너지솔루션이 1등입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가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매수 물량이요. 네,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매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은 들어가는 척이죠. 들어가는 척. 그리고 저기서 나온 물량이 아직 어딘가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게 다시 반도체로 유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찾아갈 것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네, 매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저쪽 반도체를 집어넣을 때는 수급이 완전히 넘어가는 이동이 돼야 되는데 매수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제 반도체가 더 이상한 상황을 보이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좀 내려간 바이오 쪽에서 열받아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글쎄요라는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분산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건 오늘은 네, 이 2차전지 여기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매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시장을 좀 지탱해주고 버티게 해주는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가 오늘은 시장을 완전히 폭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근데 요거는 조금 석연찮은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호재가 나온 건 떨어지고 악재가 있는 종목은
올라가고. 자, 이거는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비정상적일 때 저는 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아직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매도나 이런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직은 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2024년도는 실적이 계속 얘네들을 받쳐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어떻게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잘 버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조금 길게, 네, 뭐 좀 조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조정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조정을 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길게, 네, 뭐, 한 2주, 1주, 또는 뭐, 한 달, 조정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더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저녁에는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요. 네, 9시 무방이 있으니까 또 오셔가지고 오늘 반도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네, 이게 진짜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일이었냐?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이따가 저녁에 뵐게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